남들에게 위기를 우리에겐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너무 간단한 방법이죠? 그런데 주식 투자자들 중 5%도 이 방법을 쓰지 못하고 욕심의 눈을 스스로 가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리세 기리시입니다. 오늘은 주식에서 빠질 수 없는 신용 그리고 반대매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 절대 하지 마세요. 장담하겠습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안에 거지 되십니다. 물론 내가 가진 돈이 너무나 뛰어나서 거시경제의 흐름을 완벽 마스터하고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다는 분은 예외십니다. 그러나 그런 분은 애초에 이 방송을 보지 않으실 겁니다. 자기가 최고인데 뭐하러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해서. 그러나 1년에 두세 번 정도 오는 약세장에서 신용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반대매매라는 결과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때마다 피하실 수 있다고요? 아니요, 없습니다. 10번을 피해도 한 번만 맞으면 죽는 게 신용과 미수의 무서움입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노후 자금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해서 20년, 30년을 굴렸을 때 깔끔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지, 이거 어떻게 해서 신용까지 쫙 땡겨서 그게 한 방으로 인생 역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죄송하지만 싫어요와 구독 취소 눌러주시고 조용히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용이란 것을 안 쓰시거나 혹시나 쓰셔도 정말 필요할 때 조금씩 사용하시는 분들만 남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신용 반대매매 시작하겠습니다. 신용을 싫어하면서 왜 이런 걸 알려주냐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신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닌 신용의 위험성과 신용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신용에 대해 러프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신용이자는 6에서 12%로 엄청나게 비싼 이자를 내야 합니다. 둘째, 신용은 보통 90에서 180일 정도로 정해진 날짜 안에 갚아야 합니다. 셋째, 만약 주가가 내린다면 여러분들 의지와 상관없이 반대매매가 발생하여 잔고가 0원이 됩니다. 누가 봐도 이게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 그냥 수직 운동장 아닙니까? 자, 그럼 신용에 대한 설명은 이만하고 신용 잔고를 이용하는 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HTS에서 신용 잔고를 개별 종목당 검색을 해봅니다. 그리고 잔고가 10%가 넘는 종목은 절대 쳐다보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몇몇 분들은 그럽니다. 잔고가 높아도 오르던데? 맞습니다. 당연히 오르죠.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높은, 아니 과열된 종목이라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멀리 못 갑니다. 왜냐? 10%가 넘어갔다는 것은 시총이 1000억이라면 100억이 신용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대주주 보유량 제외하면 보통 50% 남짓, 사실상 500억에서 100억인 20%가 신용이라는 겁니다. 그 신용 물량은 올라도 빠르게 차익 실현하면 빠져나갈 것이며 내릴 때는 반대매매라는 것 때문에 다른 주식보다 앞장서서 아래로 갈 것입니다. 약세장에서 주식시장을 보면 이해가 가실 걸로 사료됩니다. 특별히 말도 안 되게 빠지는 종목들은 대개 신용이 높았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정말 알고도 다들 간과하는 간단한 팁이었습니다. 신용 10% 넘는 건 보지 말자. 하지만 본인 확신이 있다면 확실한 공부 후에 방망이 짧게 가지고 들어가자입니다. 두 번째, 전체 시장 신용 잔고를 보고 주식시장의 하락세와 상승세를 얼추 예상할 수 있습니다. 100%의 방법은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의 차트만 보는 것이 아닌 신용 잔고를 같이 보시면 과열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모두가 신용까지 써가며 돈을 벌 수 있다? 그걸 믿으시나요? 신용이 무거울 때 신용을 확 털어버리는 게 1년에 두세 번 정도가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쭉 올랐고 신용잔고가 전고점에 비슷해진다면 주식 상승분을 조금 덜 먹더라도 현금 비중을 늘리고, 또한 본인 계좌가 백화점이라면 종목 수를 줄이고, 그리고 신용잔고가 높은 종목이라면 대형주 중 아직 오르지 않은 섹터를 찾아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방법은 코스피가 어느 정도 어깨까지 왔다고 생각되면 대형주를 사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마지막 상승 때 외국인들은 대형주 위주로 매수하며 코스피를 올리면서 거기서 따라 올라가는 코스피 선물을 매도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걸 제외하더라도 대형주는 위아래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를 때도 적당히 먹으며 올라갈 수 있고, 내릴 때는 다른 개별 종목보다 덜 내리니 심리적 타격이 크지 않으며 나중에 바닥이 가까워졌다고 판단될 때 대형주를 매도하여 다시 낙폭과대인 개별주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신용잔고가 이번처럼 역대급이 된다면 현금 비중을 늘리거나 대형주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신용을 쓰면 안 되는 이유를 간단히 알아보고 남들에게 위기를
우리에겐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너무 간단한 방법이죠? 그런데 주식 투자자들 중 5%도 이 방법을 쓰지 못하고 욕심의 눈을 스스로 가립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셋 대우 리서치에서 8월 19일에 나온 따끈따끈한 리포트를 소개해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익 모멘텀이 긍정적이며 신용잔고 부담이 적은 기업 리스트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이셨습니다.